자, 일단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연속이란 무엇인가? 함수가 연속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만 잘 정립되어 있으면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 어느 정도냐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야, 초딩도 알아? 초딩도 알아. 그래프 두 개 그려놓고 야, 이게 연속이게 이게 연속이게 이렇게 물어보면 초딩이 보고 그래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연속이다 이렇게 체크할 거 아니야. 연속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연속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일상에서 연속이라고 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걸 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해도 뭐라고? 문제가 없습니다. 함수 연속은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치는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죠?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한 것들이 들어가서 그 엄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 오케이? 자,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사실 x 이퀄 a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고? 그래프가 별 문제 없이 쭉 잘 이어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 실컷 공부했잖아.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극한값을 구했더니 그 녀석이 뭐랑 똑같더라? fa 함수값과 똑같더라 라고 정의한다 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한값하고 함수에 있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고, 각각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값이 어떻다? 같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함수의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세 단계가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함수값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많이 어디서 듣던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극한 수업할 때 이랬죠? 좌극한 있어야 되고 우극한 있어야 되고 둘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극한값이 생겼어? 다시 극한값 있어야 되고 함수값 있어야 되고 같아야 됩니다. 알겠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함수를 연속하다 라고 부릅니다. 이해 가시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불연속한 건 뭔데 그러면? 그래, 이걸 된다 치고 그럼 불연속한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보시는 거죠. 불연속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이야. 오케이? 연속을 생각하지 말고 불연속을 오히려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연속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멋있는 말 중에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회사는 사업? 하여튼 어떤 회사의 성격을 규명할 때는 회사가 하는 사업보다는 하지 않는 사업을 설명하면 더 명확하게 설명되는 경우가 있다. 이해갑니까? 진짜 이해가? 이해 안 가지,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줄게. 저는 상위권 수학 강사예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럽니다. 어떤 수학 선생님이세요? 일단 고3들 위주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하고만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이제 요즘 바뀌었지. 원래는 고3 위주로 수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수능의 대세가 뭐가 됐어? 100점짜리 만점에 수능 대세가 뭐가 됐어? 수원수투가 됐잖아. 수원수투가 됐잖아. 공통 과목이 수능의 대세가 돼버렸잖아. 예전에는 고3 수업을 했던 이유가 수능의 대세가 다 어디야? 기하, 확통, 미적 요거 세 개를 시험 치니까 뒤에 있다가 이제 앞으로 당겨졌지. 그래서 이제 고2, 고3 수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고2든 고3이든 간에 상위권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수학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업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학생들 뭐 다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그런 거지 뭘 그걸 또 상위권 전용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상위권 강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봤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안 하는 수업을 알려드리면 됩니다. 제가 안 하는 수업은 뭐냐면 교과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푸는 예제 문제 있지, 그거를 반복적으로 풀어주는 수업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필요하긴 하죠. 생전 처음 개념을 듣는 거야. 개념을 들었으면 함수 연속이 뭔지 듣는 애야. 자, 그러면 하나하나 극한값 한번 구해보고 하나하나 함수값 구해보고 둘이 똑같아 안 똑같아 해보고 또 극한값 구해보고 함수값 구해보고 똑같아 안 똑같아 해보고 반복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건 안 해요. 사실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만 해보면 아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죠? 실제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수학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 반복 연산, 그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사실 문제집으로 풀면 돼. 알겠지? 그래서 문제집한테 맡기니까 이게 뭐라고? 상위권 강사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반복적인 수업을 안 한다 라고 얘기하면 전 선생은 그래서 정말 맨 처음 바닥에서 공부하는 건 안 하는구나. 그리고 뭐 고1 수업은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왜냐면 고1은
고1은 기출문제를 다루지 않잖아요. 수능 기출문제를 다루지 않으니까 문제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고1 수업은 안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대충 성격이 규명되지 않아? 아, 저 선생님 저런 걸 가르치는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연속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잡으려면 오히려 불연속의 개념을 잡으면 연속이 상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 생각해보자. 1번. 이게 깨지는 겁니다.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가우스 덱스 그래프가 있죠. 가우스 덱스 그래프. 가우스 덱스 그래프는 정수에서 갑자기 탁 점프를 이뤄내다 보니까 좌극하나가 서로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돼? 극한값이 없는 거지. 그치, 극한값이 없다 보니까 1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갑자기 확 점프해서 올라가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알겠죠? 이런 녀석은 불연속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딱 눈으로 보시더라도 어때요? 떨어져 있죠. 알겠죠? 자, 2번입니다. 2번.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함수값이 없는 케이스도 드물게 있습니다.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분모 0인 거. 이런 거 함수값이 자연스럽게 정의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녀석 해주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 y는 x의 절대값분의 1 그래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되니?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같은 값으로 향해서 가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0일 때 정의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0일 때 정의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런 녀석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 정의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뭐 밑에 분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또 y는 x분의 절대값 x 이런 것도 있어요. x분의 절대값 x는 뭐야?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나 맞죠? 음이면 마이너스 1이고 양이면 1이잖아. 그럼 문제는 0이면 0일 순 없지. 0분해가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1일 땐 1대대로 있고 마이너스 1일 땐 마이너스 1대대로 있는데 0일 때는 어디든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함수값이 없으면 아예 연속이고 자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로 가는데 거기에 함수값이 딱 지키고 있어줘야 걔를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 함수 연속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겠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불연속인데 둘이 각각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이고야 다른 겁니다. 알겠죠? 자, 어떤 케이스? 수많은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한 점만 여기 찍혀있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네가 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 똥강아지야 왜 여기 안 있어 여기 있냐? 이런 케이스를 불연속이라고 하죠. 알겠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불연속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면 아 쌤 저 세 가지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네 번째 녀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연속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쓰는데 알아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함수라고 부르냐면 이름이 뭐냐면 디리클레 함수라는 겁니다. 디리클레라는 수학자가 발견해서 쓴 겁니다. 디리클레 함수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름은 아시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함수가 무슨 함수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함수의 성질 하나 알아놓으세요. fx인데요. 1이랑 0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x가 유리수면 1이고 무리수면 0이 되는 함수예요. 무리수랑 무리수에 따라서 1과 0을 왔다 갔다 하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한다고? 디리클레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하나 알아놓도록 하시죠. 얘들아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유리수일 땐 1이고 무리수일 땐 0이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나올까? 봐봐. 수직선이 생기면 그 안에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완전 촘촘하게 들어가 있지. 그때마다 얘가 어떻게 된다고? 1, 0, 1, 0, 1, 0, 1, 0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러면 선을 그리면 x 1에도 선이 그어지고 x 꼴 0에도 그어지는데 문제는 실선이 아니고 그치? 약간 뿌옇게. 왜냐면 왔다 갔다 찍었으니까. 알겠지? 점선도 아니야. 점선이라고 하기에는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얘는 그럼 뭘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극한값조차도 없어요. 애초에 극한값이 없고 함수값은 있는데 뭐 극한값이 없으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1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그럼 1번에다 쓰지 왜 따로 4번이라고 쓰냐. 4번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구간 전체에서 불연속입니다. 다른 불연속보다 급이 높아요. 나는 리얼 불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리얼. 구간 전체에서 불연속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따로 뽑아놓은 겁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디리클레 함수를 0까지에서 정의한다고 쳐요. 얘가 어떻게 된다고? 1과 0을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지. 얘는 단 한 번도 연속하지 않아요. 알겠죠? 1 찍자마자 바로 0 됐다가 다시 또 1 됐다가 다시 바로 0 됐다가 1 됐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 바로 옆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최소한 연속일 리가 없죠. 어느 한순간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한 녀석이다.
그래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다루는 그런 함수는 아닌데 알아놓으시면 함수 연속 풀 때, 참거짓 따질 때 바이레로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외워놓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짝꿍이 있습니다. 얘가 F1x라고 하면 디리클레 함수는 짝으로 같이 다니니까 알아놓으시면 더 좋죠. 1과 0을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0과 1로. 유리수일 때 0이 되고 무리수일 때 1이 된 녀석이 있으면 둘을 패키지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된다고? 함수 연속을 설명하기가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갑니까? 이게 함수 연속의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의 연속인 녀석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다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알겠죠? 연속인 겁니다. 자, 이런 녀석을 연속을 얘기하고 나면 이런 개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간에서 연속. 함수의 연속이 순간적인 연속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얘는 물론 구간 전체 연속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순간적인 연속만 따지는 게 아니라 구간 전체에서 연속을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쉽죠? 그냥 구간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냥 계속 연속이면 되는 거지. 알겠죠? 따라서 엄밀한 정의가 필요 없는데 하나 주의하실 점 중에 구간 중에서도 폐구간에서 연속인 건 따로 정의를 해놓을 필요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폐구간 연속이 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이냐? 자, 당연히 쌤 폐구간 A에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이면 요렇게 갖고 그래프가 이렇게 연속으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맞아요. A에서부터 B까지 어때문에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때 유의할 사항이 이렇게 돼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돼도 된다고. 얘네만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얘네만 연결되어 있으면 돼서 A 밖에 B 밖에는 연속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때 A서부터 B까지의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때 조건이 뭐냐면 리미트 X가 뭐야? A 플러스 A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오른쪽으로 갈 때 극한값하고 FA가 어때야 된다고?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갈 때 극한값과 FA가 같아야 된다. 이해갑니까? 마찬가지로 이쪽도 뭐예요? 이쪽도 이렇게 생겨주는 거니까 뭐야? 리미트 X가 B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B에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녀석의 극한값이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FB랑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머지 개 구간에서는 가운데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냥 싹 다 연속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은 뭐라고? 개념이 좀 달라요. 이쪽은 플러스가 있다는 점,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가 있다는 점, 끝에서만 그러면 된다. 이쪽은 관심 없다. 연속이 그냥 전체 A를 향할 때가 아니다. 알겠죠? A 플러스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똑같을 때다. 혹은 자극한하고 함수값이 똑같을 때다. 그런 조건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무언가 개념을 알 때 남들보다 좀 더 칼같이 아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동의? 동의. 자,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 함수 연속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함수값이 실제로 극한값하고 똑같이 가서 글로 갔더니 거기 함수가 있더라.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함수가 연속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왜 그런 걸 다 따지느냐? 얘 좋은 성질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연속인 함수의 성질. 연속인 함수는 우리가 써먹기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냥 증명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뭐라고? 증명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보통 문제 풀 때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 뭐 논술 문제 풀 때는 더더욱 그렇고 서술형 문제 풀 때도 더더욱 그렇고, 그치? 물론 이제 단답형 문제 풀 때는 뭐 증명 같은 거 아예 필요가 없지만 얘는 있잖아. 단답형이든 서술형이든 논술이든 간에 그냥 증명 없이 쓰면 됩니다. 아무도 증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수준을 좀 넘어서요. 너무 어려워서 증명 안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가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연속인 함수들은 어떤 정리를 만족시키죠? 첫 번째, 최대 최소의 정리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가 있습니다. 연속인 함수라면 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선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그 중간에 뭐가 된다? 제일 큰 값이랑 제일 작은 값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연속인의 느리니까 다 이어져 있으면 올라가다 내려가다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가다 보면 제일 높은 데가 있겠지, 제일 낮은 데가 있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 가세요? 증명은 안 해드려요. 그리고 증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 공부 진짜 날로 먹는 거지, 그치? 원래 수학 어떻게 하니? 항상 다 막 증명하고, 그치? 반려 없고 다 찾아보고 이랬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 그냥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학생들이 당연히 거기 그런 것 같다고 하지. 전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으려면 뭔가 좀 다른 케이스를 비교해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최대 정리는 무슨 뜻이냐면 개구간에서, 폐구간에서 이렇게 폐구간에서 연속일 때 함수가 f가 이렇게 폐구간에서 연속이에요. f가. 알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고? 최대 최소값. 최대도 존재하고 최소도 존재한다. 알겠죠?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최대 정리인데 이게 여러분이 완벽하게 납득이 되시려면 다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얘들아 개구간에서 연속일 때 안 될까? 개구간에서 연속일 때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없을 수가 있나? 꼭 끝점이 있어야만 안 돼? 이런 게 떠올라야 제대로 최대 정리를 적어도 증명은 하지 못하더라도 납득은 하고 받아들이거나 논리적인 동의라는 거예요. 그죠? 뭐가 있어? 어떻게 하면 안 돼? 개구간이 돼버리면 얘가 이렇게만 돼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만 돼도 어떻게 돼? 얘가 최대값이긴 하지만 최소값이 얼마야? 없는 거야.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얘보다 조금 큰 값이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최소값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때문에 뭐라고? 최소 정리가 된다고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더 강력하게 불연속이면 꼭 연속이어야 돼요? 그냥 그래프 그리다 보면 폐구간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가 폐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인데 양쪽이 폐구간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얘가 위로 올라가 이렇게 미친 듯이. 그리고 여기 점근선이 하나 있고 여기 미친 듯이 내려가 이렇게. 알겠죠? 여기는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하게 만들어져 버렸죠. 맞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죠. 최소값은 꼭 뭐 해야 된다고? 무조건 폐구간, 딱 정해진 구간에서 함수값들이 정의되어 있으면서 연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 그래야 최대값이 무조건 있고 최소값이 무조건 있다. 알겠죠? 얘들이 양쪽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얘가 아무리 올라가도 결국 다시 내려가야 돼. 연속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끝까지 올라갔다고 쳐요. 그럼 그 올라간 그 값이 뭐야? 최대값이 되는 거죠. 연속이면 최소가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얘는 좀 가볍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런 문제가 뭐 시험 문제에서 학생들을 어렵게 만든 사례는 그닥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어떤 정리가 있어요? 연속의 함수는 사이값 정리를 만족합니다. 사이값 정리. 여러분 문제들 푸시다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중간값 정리 이렇게 써 있는 정리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중간값 정리라고 써 있으면 그 말도 사이값 정리랑 똑같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에 하나 학교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이 할아버지야. 뭐 이래요. 그럼 이제 중간값 정리가 아직도 입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이값 정리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학 가서 면접 보는데 교수님이 또 할아버지야. 자네는 중간값 정리가 뭔지 아나? 이렇게 했을 때 사이값 정리 말씀이십니까? 이러면 똑똑한 친구일세 이렇게 되는 거고 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싸가지 없는 애가 되는 겁니다.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건데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모른다고 놀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여기 알아놓으세요. 중간값 정리였습니다. 그게 사이값 정리로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환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는 용어를 바꾸잖아, 얘들아? 용어를 바꾸면 더 병신 같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말로 쓴답시고 좀 그래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최근에 바꾼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점화식이라는 용어가 너무 일제식 용어고 한자식 용어라 그래가지고 그애를 수열의 귀납적 정이라고 바꿨습니다. 좋아요. 좋은 뜻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 길지 솔직히. 예를 들면 야, 이건 점화식 써서 풀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너무 길어. 알겠지? 나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 길어. 맨날 풀 때마다 이건 수열의 점화적 아니지 기납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병신 같은 용어 정의가 맞는데 얘는 진짜 잘 바꾼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딱 중간값 정리 말고 왜 우리 수학 2에서 배운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 그 미분할 때 배우는 거 접선 배울 때 중에 뭐이니 그거 뭐야?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랑 중간값 정리가 똑같이 값정리인데 평균이라는 개념하고 중간이라는 개념이 사실 뭐랄까 약간 더 일맥상통한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쓸 때마다 이게 뭐더라? 평균값, 중간값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뭐로? 사이값 정리로 바꾸고 나니까 좀 더 명쾌해져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는 무조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한 점이 있었고 한 점이 있었어. 그럼 이 중간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 사이에 선을 그었어. 그럼 얘 안 지나고는 이리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가볼래? 안 가볼래? 돌아가 볼까? 아,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한 번은 이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정리죠. 뭐라고? FA랑 FB가 다를 때 FA랑 C, FB 편의상 얘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하죠. 아닐 수도 있지만 알겠죠? 이렇게 가정을 하면 in 1대 C라고 하면 안 되겠다. K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FA랑 FB 사이에 뭐가 있다고? K가 있다고. 알겠죠? K라는 값이 있으면 1대 FC가 K인 C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 바로 무슨 정리라고? 사이값 정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맞죠? 겁나게 수학적인 정리입니다. 자, 일단 생각해봐.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이면 과학자나 공학자들은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에 답이 얼마인가를 궁금해하겠지.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뭘 궁금해한다고? 답이 있다? 아니면 없다를 궁금해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가 유용한 거예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근이 있다. 이렇게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과학자들은 답답한 노릇이지. 아니, 근이 있는 거 알겠는데 몇인데? 존재한다. 알겠죠? 이게 수학자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수학자들이 조금이나 각성해가지고 약간 과학자들의 마음을 좀 따라가 준다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설명할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FA서부터 FB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K가 있었잖아. 그런데 F가 증감수거나 그 구간 내에서 계속 증가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구간 내에서 계속 뭐만 하고 있거나 감소만 하고 있거나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고 있을 때는 그쵸? 그럴 때 뭐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유일하게를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F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다. 그러면 한번 뚫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내려서 또 맞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럴 때 쓸 때나 잠깐 사이값 정리가 되게 되고 보통은 어떻게 넣니? 보통은 K를 0이라고 바꿔놓습니다. 얘는 적당히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그래서 한 놈은 마이너스, 한 놈은 플러스. 다시 말하면 부호 서로 다르면 가운데 근이 있음. 이럴 때 쓰는 거죠. 부호 다를 때 가운데 근이 있음. 이게 실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바로 뭐예요? 연속인 함수들의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속인 함수가 뭔지도 알았고 불연속 애들도 알았고 구간 연속인 것도 알았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도 알았어요. 여기까지가 연속인 함수에 대한 개념을 배운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어져 있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지금 길게 얘기한 겁니다. 진짜 길게 상세하게.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여태까지 설명을 들음에 있어서 크게 거슬리는 거 없었다. 그러면 잘 따라오신 겁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지금부터가 뭐야? 문제입니다. 그리고 항상 참과 거짓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리까리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뭐야? 그냥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다. 이러면 돼요. 알겠죠? 지금부터는 뭐야? 내가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면 참이면 참이다. 거짓이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거짓이다가 칼같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요. 알겠죠? 지금부터 할 게 뭐라고? 함수의 연산과 상수배라든 더하기라든 빼기라든 곱하기라든 나누기라든 합성을 하든 간에 이런 함수의 연산과 뭐 연속성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여태까지 시집컷 길게 얘기해놓고 이제 핵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야속한 거 좀 알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함수의 연산과 연속입니다. 함수를 연산을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 연속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 = a에서 fg가 둘 다 연속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 a에서 f랑 g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부드럽게 잘 이어져 있어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 완벽하게 똑같이 가고 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단순한 케이스는 cfx가 연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f가 이미 연속이기 때문에 거기다 상수배 c를 해주면 그 녀석 상수배 c라는 녀석도 무조건 뭐가 된다고? 연속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알겠는데 이거 돼야 안 돼요. 영어로 가는 거 돼야 안 돼요. 빨간색으로 쓴 건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눈치껏 안 되니까 그랬겠지. 빨간색으로 썼는데 됩니다. 이러면 뭐가 이상하잖아. 뭐가 상식과 달라야 되잖아.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함부로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C가 0일 수 있다. 알겠죠? C가 0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원래 fx는 불연속이었던 거였어요. 서로 다른 데로 갔었다고. 근데 아이고 C가 0이었던 거야. 그래서 붙어서 0이 됐던 거야. 그럼 연속이 되잖아. 0 곱했더니 연속됐다고 해서 원래 연속이야? 그건 아니란 얘기죠. 물론 여기서 저렇게 조건이 붙어있으면 됩니다. 뭐가 되면 C가 0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0 아닌 실수 C에 대해서 C배를 했더니 연속이래. 그럼 원래 뭐야? 원래 함수도 연속입니다. 0만 아니면 아무 C나 다 돼요. C로 나누면 되니까. 근데 0은 뭐야? C로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나눌 수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C 0인 거 케이스 빼고는 뭐라고? 상수배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fx랑 gx를 둘이 더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연속이 됩니다. 더해도 연속이 되고 빼도 연속이 됩니다. 연속끼리 더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 뭐야? f 더하기 g를 더했어. 더해서 얘가 연속이야. 이해 갑니까? 그럼 각각이 연속이야?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아니죠. 자, 잘 들으세요. 이건 조금 헷갈리니까 다시 제가 좀 정리해드리자면 f 더하기 g가 연속이에요. 그런다고 f가 연속이고 g도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시 f에서 g가 연속이에요. 빼서 연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f랑 g가 각각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케이스 때문에? f랑 g가 연속이지만 서로 상쇄돼서 연속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f가 1이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로 훅 빠졌어. 2가 빠졌어. 근데 마침 딱 그 순간 g가 어떻게 됐다고? g가 2가 확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절묘하게 보충을 해서 상쇄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합은 어때? 합은 계속 연속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케이스의 관리를 잘 들 줄 알아야 되는데 상쇄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상쇄. 알겠죠? 상쇄가 되다 보니까 합이 연속이라고 각각이 연속도 아니고 차도 어떻게 상쇄시키면 돼? F가 갑자기 3이 떨어졌는데 G도 같이 3이 떨어지는 거야. 순간적으로 같이. 그럼 어떻게 돼? 서로 상쇄될 거 아닙니까? 3 빼기 3이. 그치? 그럼 값은 똑같이 나와. 그럴 때 뭐가 된다고? 연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갑니까? 자,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F도 합도 연속이고 차도 동시에 연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합이 연속일 때는 각각이 연속이라고 볼 수 없어요. 상쇄될까봐. 차가 연속일 때도 뭐야? 각각이 연속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상쇄될까봐. 근데 합도 연속이고 차도 연속인 거야. 순간적으로. F 더하기 G도 연속이고 and F-G도 연속인 거야. 그러면 각각이 연속이 맞습니다. 이건 또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걸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어요. 왜 그래? 생각을 해봐, 생각을. F 더하기 G가 연속이래. 맞지? F-G도 연속이래. 그럼 둘이 더하면 뭐가 돼? 연속인 애들끼리 더했으니까 둘이 더한 녀석도 연속인데 지워지고 나니까 뭐야? EF가 뭐야? EF가 연속인 거죠. 맞죠? 그럼 F는 뭡니까? 반으로 나눈 거니까 역시 연속이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둘 다 될 때는 희한하게도 연속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씩이 되면 상쇄 때문에 안 된다는 것들은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한 번 더 얘기하잖아? 두 개 다 되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안 되는 거 들었으니까 안 된다 이러는데 아니야. 두 개 다 될 때는 또 절묘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런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상쇄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법칙대로 그대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x 이퀄 a에서 fg가 연속이면요 f랑 g랑 곱하면 당연히 연속끼리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곱한 녀석도 연속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너무 클리어한 이야기죠. 이해갑니까? 그런데 반대는 안 돼요. 그 반대가 안 되는데 그 반대가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0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은데 아니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개념을 어떻게 한다고? 모든 발리를 다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죠? 짜릿해. 제가 지금 마스크를 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마스크를 껴가지고 이게 땡겨져가지고 여기 귀가
약간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끼면 이 고무줄이 계속 여기를 눌러. 그러니까 아플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계속 누른 채로 계속 수업을 하면 까먹잖아. 그리고 이게 꽉 눌리면서 이제 굳어지니까 안 아파요. 그랬다가 어떻게 하면 아프냐면 이걸 뜯으면 아파. 그 안 뜯고 계속 냅두면 되잖아. 뜯을 때 짝 소리 난단 말이야. 그 끈적끈적해서 이제 딱지가 붙었던 게 뜯어지면서 짝 소리 나니까 아프니까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요. 진짜 아프거든? 근데 꼭 하고 또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주기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마스크 공부법 이런 것들. 밤새서 공부해야 될 때 잠이 와요. 잠이 오면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쓰고 공부를 하다가 잠이 올 때마다 이걸 쫙 뜯는 거지. 이러면서 이러면 잠이 딱 듭니다. 알겠죠? 자, 뜨뜻뜨기 없는 얘기 있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영일 때 얘기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얘도 상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얘가 상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세.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봐봐. F랑 G가 둘 다 불연속인데 어떻게 돼? F가 갑자기 3배가 빡 된 거야. 1이었다 갑자기 3이 빡 된 거야. 알겠지? 그러면 G는 어때야 돼? G는 F가 갑자기 3배 했으면 G는 뭐 해주면 돼? 3분의 1배가 되면 되잖아. 그러면 둘이 곱이 어떻게 돼? 상세가 되는 거지. 이럴 때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냐면 F, G 모두 불연속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뭐라고? 곱은 연속인데 각각이 둘 다 불연속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면 돼? 각각이 불연속이 어떻게 되면 된다고? 서로 상세가 돼서 정리가 되는 거지. 희한한 게 뭐냐면 상세가 되려면 어때야 된다고? 항상 둘 다 불연속이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도 보세요. 합이랑 차가 연속인데 불연속이 된 거야. 상세가 되는 케이스는 무슨 말이야? 모두 FG 모두 불연속인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이걸 안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 당연히 합차에서 불연속인데 합은 합차는 연속인데, 합이나 차는 연속인데 원래 값이 불연속이 되려면 둘이 같이 불연속이어야 돼. 한 놈이 연속인 채로 합이 연속인데 합도 연속, F도 연속인데 G가 불연속인 거 돼야 안 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합이 연속인데 F도 연속이야. 그럼 어떻게 돼? F를 빼버리면 연속과 연속의 차가 되는 거지. 그럼 G도 자연히 연속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불연속인 케이스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야, 얘는. 근데 얘는 모두 불연속일 수도 있지만 희한한 게 얘네들은 곱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놈만 불연속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한 놈만 불연속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솔직히 이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모르면 기본 개념을 아주 그냥 발로 뛰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다시, 그런데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오케이? fx랑 gx가 불연속이에요. 아이고 죄송, 연속입니다. 둘이 곱한 녀석이 뭐라고? 연속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f랑 g 중에 하나가 연속이고 나머지 하나가 불연속입니다. fx가 연속. 둘 다 불연속이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상쇄돼서 연속이 된 걸 수도 있겠지만 한 놈은 멀쩡하고 gx가 불연속인 거예요. 이렇게 된 케이스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 뭐야? gx는 불연속이니까 갑자기 g가 값을 바꿨는데 f가 어떻게 해줬다는 거야? 지금 연속 있는 애가? 걔를 갖다 붙여서 똑같이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f가 0이어야 됩니다. fx가 0이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이때는 뭐가 돼? 그래서 fx는 0이어야 한다.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서로 다른 값으로 간 녀석을 한 군데로 붙이는 방법은 only 0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죠.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의뢰, 이걸 모른다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럴 정도로 이게 항상 많이 나오는 케이스죠. 그런데 또 웃긴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fx가 또 거꾸로, 그럼 봐봐. 잘 들어봐. fx가 0인 것까지 맞거든? fx가 0인 거 맞는데 이렇게 물어보자. fx가 0이면 그지? 얘가 불연속이어도, 그러니까 0이면서 연속이면, 불연속이면 항상 곱이 연속되니? 다시 f가 뭐라고? fx가 거기서 0이야. 그리고 f는 연속이야. 0인 연속함수야. 거기서 0인 연속함수. 알겠지? 걔랑 불연속인 함수 아무거나 곱해. 그럼 0이 힘이 세잖아. 갖다 붙이잖아. 그럼 무조건 연속함수로 탄생돼? 둘이 곱하면?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봐봐. 이거 많이들 주의사항이라 놓치는데 F의 차수, 다시 말하면 F가 0으로 가는 차수랑 G가 불연속으로 날아가는 차수보다 F가 더 커야 돼. F의 차수랑 G의 차수가 더 커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지금 이 강의가 여러분이 진짜 함수 연속을 처음 배우는 강의로서는 부적합해요. 처음 배울 때는 그냥 배우면 된다,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이론을 다 설명하는 중이다 보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설명을 안 했는데 시험 문제에 나와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생각해야 될 일은 없게 만드는 게 수업의 목적이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하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대신 이 피곤함을 견뎌내고 나면 배워가는 게 많겠지. 그러기 빕니다. 어떤 게 좋아요? 편안한 수업? 배워가는 게 많은 수업, 피곤하지만 후자가 낫겠죠. 저는 진심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 학원에 왔으면, 그리고 공부를 할 거라면 그냥 산이 있고 여기가 여러분이 원하는 정상일 때 이렇게 가는 걸 원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가는 걸 원해요. 저기가 정상이다. 가자. 개념 설명해 줄게. 이해하자.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걸 원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 친구들도 있겠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파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 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알겠죠? 예를 들면 오늘 이거 함수 수업하지 말고 요까지만 수업하는 게 요까지만 수업한 다음에 계속 비슷비슷한 문제 계속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개념이 완벽하게 다져지고 또 다음날 연산 배우는데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만 하고 이제 여기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날 합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 많이 풀고 행복해요. 그러면 시험도 항상 다 맞고 문제도 안 어렵고. 알겠지?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한다고? 몇 달 더 걸리는 거지. 그러지 말고 그냥 하드코어하게 세고 머리 터질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가는 게 낫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내 머리 찢어주세요. 내 머리를 찢어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PT 받으러 헬스클럽에 갔는데 트레이너가 슬슬 시키는 게 좋아? 아니면 나올 때 막 너덜너덜해서 막 걷지도 못할 때 나오는 게 좋아?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서 내가 온몸에 막 근육통 막 이래야 그 다음날 어떻게 돼? 몸이 좋아지지. 알겠지? 근데 개운해. 헬스클럽 갔다 오니까 개운해. 그 다음날도 꼴짝 자고 일어났어. 자, 그럼 뭐 한 거냐? 스트레칭만 실컷 하고 그냥 몸에 활력만 생긴 채로 근육의 발달 없이 그냥 그러고 온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무리 그 짓을 많이 해봤자 몸이 안 생기겠죠.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간다. 씨발, 간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gx가 x제곱분의 1인 겁니다. 알겠죠? x제곱분의 1인 겁니다. x분의 1이라고 할까요? x 절대값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gx가 x 절대값분의 1이라고 하죠. 얘는 어떻게 돼요? 0에서 불연속이죠. 0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불연속이지 않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럼 정의가 안 되면 애초에 곱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곱할 때도 안 되는 거니까 0이 아닐 때는 뭐라고 할까요? 0이 아닐 때는 x분의 1 절대값이 맞는데 x가 0일 때는 따로 하나 정의를 해줄게요. 그때는 뭐라고? 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무슨 함수예요? 당연히 불연속인 함수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gx의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위로 올라가고 위로 무한히 올라가는데 정작 여기서 뭐라고? 난 0 이러고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누가 봐도 불연속이죠. 알겠지? 얘는 무한히 가는데 얘는 0에 있잖아. 그래서 불연속이지? 얘랑 fx를 곱하는 겁니다. fx는 그냥 x예요. 곱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곱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얘랑 곱하면 뭐가 돼? 얘랑 곱하면 0에서는 당연히 0이 나오지. 알겠지? 근데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얘랑 곱하면 0이 아닐 때는 둘이 곱하면 뭐가 돼요? x가 되면서 어떻게 돼? x가 되면서 서로 지워져서 어떻게 돼? 1이 됐지. 양일 땐 1이 되고 음일 땐 뭐가 돼? 음일 땐 마이너스 1이 됐지.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0일 땐 0이다가 1일 땐 1, 양일 땐 1이 되고 음일 땐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0이 되는 녀석을 x 이퀄 0이 되는 녀석을 곱했는데도 결과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지. 왜 그래? 지금 무한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 차수가 몇 차야? 마이너스 1차지. 무한대로 날아간 차수니까 그 날아간 요 녀석의 차수는 1차지. 그치? 근데 얘도 몇 차야 지금? 1차지. 그 둘이 차수가 어때요 서로? 같아요. 같으니까 이겼어 못 이겼어? f가 g를 꺾어 눌렀어 못 눌렀어? 못 눌렀지. 그럼 1대1로 비긴 거잖아. 그럼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거야. x분의 1하고 x가 붙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1이 돼버린 항수 1이 된 거야.
여기 되지 않고 딱 비겨서 그냥 각자의 갈 길에 가게 된 거예요. 여기는 숫자대로 가게 된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fx가 x제곱이면 됩니다. x제곱이 얘는 몇 차야? 2차지. 얘는 무한대로 가려는 속도가 얼마라고? 1차지. 그럼 2차 대 1차가 붙으면 어떻게 돼? 2차가 이기겠지. 얘는 x제곱을 곱하는 순간 뭐가 돼버렸어요? x끼리 지워질 건 지워지고 x가 남았지. 그럼 걔도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연속이 붙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거꾸로. 얘가 만약에 2차였었으면 끝났죠? x로는 개길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쟤는 아직도 무한대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때야 된다고? f의 차수라는 건 뭐냐면 0으로 가는 차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g의 차수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결국 0과 무한대로 붙었을 때 0이 이겨서 정말로 0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뭐가 된다고? 연속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동안 별 생각 없이 풀었던 그 뭐하는 문제들은 다 뭐냐면 g가 무한대로 애초에 가질 않는 거예요. 불연속이긴 불연속인데 3이었다가 갑자기 2로 바뀌는 거야. 그럼 3이었다가 2로 바뀌는 거 어차피 상수잖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몇 차야? 그냥 애초에 0차지. 그러니까 fx에 x라는 항이 하나만 들어있으면 얘가 몇 차가 돼? 1차가 되니까 0차랑 붙을 때는 이겼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라고? 쟤도 1차면 그때는 비겨서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 0 간다고 무조건 연속되는 게 아니라 0으로 가긴 가되 쟤가 날아가는 것보다 더 빨리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오케이?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곱으로 만들어진 녀석은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한쪽이 연속이고 한쪽이 불연속이면 상쇄가 안 되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함수 연산하는 연속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다룬 겁니다. 뭐예요? 상수배. 뭐예요? 더하기 빼기. 뭐예요? 곱입니다. 알겠죠? 쌤 나누기도 있잖아요? 나누기도 있는데 나누기는 별거 아니라서 fx랑 gx를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연속이 됩니다. 당연히 나눠도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단 뭐가 아니어야 돼? gx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붙죠. 별로 중요한 조건은 아니죠. gx가 0이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너무 당연하죠. y꼴 x가 있었어. y꼴 x. 뒤집으면 뭐가 돼? x분의 1이 되죠. 바로 불연속 돼버리지 여기서. 왜? x분의 1은 x가 0일 때 정의가 안 되니까. 0만 아니면 됩니다. gx가 0만 아니면 연속성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 쉬운 얘기라서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 네 가지가. 알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를 풀면 다 합성함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를 차지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오케이? 함수의 합성과 연속성에 대한 얘기가 교과서에는 없는데 문제는 나오는 거야. 나와도 문제는 없어요. 왜 나와도 문제가 없냐? 합성함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고1 때. 그치? 연속성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그럼 합성함수 배웠고 연속성 배웠으면 니네가 응용해. 이렇게 교과서의 컨셉이에요. 알겠죠? 너무 불친절하지 않냐? 그 교과서 입장에서 또 이런 거야. 합성과 연속성은 이렇게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 교과서도 항상 뭐만 설명하냐면 치사한 게 요것만 설명해요. 딱 엑기스만, 딱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 풀 때 뭐야? 이게 안 된다가 중요하고 이거의 발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데 교과서 뭐라고? 정말 리얼 팩트인 것만 딱 알려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돈을 버는 법 이러면 직장을 갖고 취직을 해서 열심히 월급을 받아서 적금을 해서 뭐 돈 모아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뭐가 또 필요할 수 있냐면 사기 안 당하는 법, 알겠지? 사기꾼 걸러내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탈세는 아니고 절세법, 뭐 탈세는 하면 안 되지, 절세법 뭐 이런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안 알려주고 뭘 알려줘? 그냥 세금의 종류 뭐 이런 거만 알려준단 말이야. 세금의 계산 방식 이런 거만 알려준다고. 그게 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학 교과서가 더 그래. 알겠죠? 내가 뭘 해줘야 돼? 그걸 옆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하자고? 함수의 합성과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해하면 안 돼. 피곤해하면 너 눈 피곤해지고 있어. 피곤해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이 제일 어렵고 거꾸로 말하면 여태까지 이 얘기는 뭐야? 수업을 만약에 안 들었어. 계속 잤어. 아니면 아예 안 왔어. 지금 왔어. 못 나가냐? 있는데
정리된 책들도 있을 건데, 그치? 근데 함수에 합성시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서 책에서 정리해놓기 힘들고 정리해놔도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말로 설명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알겠죠? 그 맨 처음에 연산과 합성과 연속부터 먼저 안 한 게 아닌데 수업이라는 게 흐름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함수 연산과 함수 합성과 연속입니다. 따로 빼자 주제를. 함수의 합성과 연속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함수의 연산과 연속이랑 어때요? 궤를 좀 달리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궤를 달리합니다. 어떻게 궤를 달리하는지를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x = a에서 fx가 연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겠죠. 케이스가 더러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서 잘 안 나오지. 뭐라고? fx가 뭐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겠죠. 그것과 동시에 불연속이든 연속이든지 간에 a를 넣으면 fx가 뭐라고? 알파로 간다고 칩시다. 극한값이 알파였다고 칠게요. a를 넣는다고 a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알파로 간다고 치면 다시 x = 뭐에서? fa. 그 알파가 fa라고 하면, 그죠? x = fa에서 gx가 역시 뭐라고?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나뉠 거 아닙니까? 이런 케이스마다 연속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어떻게 하자고? 하나하나 잘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하나 잘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케이스로 해보죠. F, G, 연, 불, 연, 불. 이해가십니까? 연불, 불연, 불불. 연이면 어떻게 돼요? 연이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fx가 a로 갈 때나 fa나 다 같은 값이야.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 g에다가 바로 집어넣겠지. 알겠지? 다 같은 값을 향해 가니까 g도 어떻게 된다고? 또 여전히 다 같은 데로 가니까 연속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클리어해요. 연속이 됩니다. 이 정도는 교과서도 한번 신화nom직한데, 그치? 이럴 정도로 이건 너무 클리어합니다. 클리어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험에 나올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건 뭐 그냥 교과서에 나와도 문제가 없죠. 연속인 함수 둘을 합성시키면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요. 알겠죠?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야, 막말로 둘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 불연속이면 어떻게 되겠어? 일반적으로 불연속될 확률이 높죠. 연속함수가 무난히 잘 가고 있는데 걔가 어디에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값이 확 튀어. 그럼 불연속 되겠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불연속될 확률이 높은데 이것도 당연히 불연속될 확률이 높고요. 두 개 다 불연속이면 난리 났죠. 그래서 아마 불연속될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어디라고? 항상 연속일 수도 있다. 연속일 수도 있다. 심지어 얘도 연속일 수도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놓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얘기를 할 때 연속일 수도 있는데 하고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고요. 쉽지 않지만 꼭 그렇게. 이해갑니까? F는 연속이고 G는 불연속인데 어떻게 합성시킨 게, 여기서 말하는 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F의 결과를 G에다 넣는 거니까 이렇게 합성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걸 합성시키는 걸 얘기할 텐데 얘가 연속이고 불연속일 때 불연속이 맞지만 연속인 경우가 있어요. 이 케이스를 설명하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써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쓰면 안 돼. 논술이 서술형 답안, 그 학교 시험 서술형 답안지에다가 회피함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피가 뭐야?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정확한 예를 설명해야 돼요. 알겠죠? 자,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fx가 x제곱이에요. 어때요? 연속이죠? 자, 그래서 gx를 구합니다. gx를 구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예요. x의 절대값을 x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언제?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일 때는 아싸 기분이다. 1에 갖다 붙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뭐야? 양수일 때 뭐다가 1이다. 갑자기 음수부터 뭐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녀석이죠. 대표적으로 G가 불연속이죠. 근데 합성을 시켜볼게요. F의 결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X 제곱이니까 항상 얼마가 나와? 0 이상이 나오잖아. 0 이상이 나오니까 분명 여기가 불연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 이상이니까 1인 쪽만, 양인 쪽만 갔다가 계속 그쪽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절벽이 있어요. 절로 떨어지면 이제 마이너스 1로 떨어지면서 불연속 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좀 더 와닿으려나?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이렇게. 알겠죠? gx가 어떻게 생겼어요? 는 1에서 1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 1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무슨 뜻이야? 여기까지 갔다 꾹 눌렀다가 다시 일로 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얘가 0까지 눌렀다가 이렇게 가요. 그 얘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꾹 갔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가지 않았어요. 이 함정이 빠지진 않았어요. 알겠죠? 이게 뭐야? 회피라고요. 회피.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연속인데 결과적으로 겉에 테두리가 연속인데 얘가 불연속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우연입니다. 우연의 일치예요. 그럴 만한 명분은 없었는데 운 좋게 딱 들어맞은 겁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되면 될까요? 반대면 됩니다. 자, 다시 반대. 얘가 뭐야, 얘가 불연속이죠? 얘를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 얘는 무슨 값입니까? 플러스 1이었다가 갑자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불연속이지. 그런데 운 좋게도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 넣어도 둘이 값이 어떻게 나와? 1이라고 나오게 되죠. 완전 럭키 터진 거죠. 알겠죠? 그런 케이스가 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오케이? 이런 케이스가 되면 불연이 만나도 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지랄 맞네. 진짜 얘도 떨어질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내면 되겠어요? 회피하고 우연히 둘 다 일어나면 되죠. 회피했는데 우연히 딱 맞아 떨어진 거지. 떠올리기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끝판왕을 데리고 옵시다. 디리클레. 이거 써먹어야지. 디리클레. 이거 왜 배웠어? 디리클레를 데리고 옵시다. 알겠죠? 디리클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리클레 같은 거로 자꾸 써먹어서 버릇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디리클레가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되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참 거짓. 이런 게 항상 이렇다 아니다를 따질 때 디리클레를 통해서 확인하면 반리가 자동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디리클레에 의존하면 참 거짓의 맞추 확률을 대폭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매번 참 거짓 문제가 나올 때마다 디리클레 써서 다 맞아왔다고 칩시다. 걔가 어디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참 거짓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연속성을 가지고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묻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디리클레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F랑 G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연속이 될지 안 될지가 판단이 안 서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래서 디리클레는 이걸 다 안다는 가정하에 헷갈릴 때, 어쩔 수 없이 헷갈릴 때, 그때 도구를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평소에 디리클레로 확인해 버릇하면 어떻게 될까? 실력 자체가 안 되니까 큰일 난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쯤 되면 솔직히 이거는 잘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 그냥 디리클레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써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디리클레 가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 진짜 웃긴 자식들입니다. F1X하고 F2X가 있습니다. F1X는 F2X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웃긴 자식들인데? 봐봐. 얘 뭐라고? 구간 전체에서 불연속이라고요. 쎄 안 쎄? 엄청 세지. 미친듯이 불연속이니까 엄청 센 놈이지.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1이죠. 연속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얘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얘가 0에서 1로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상쇄 효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럼 두 번째, 곱해도 어떻게 돼요? 곱해도 0이고 곱해도 0이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나옵니다. 구간별로 0이 존재해서 0 힘으로 갖다 땡겨 붙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곱해도 연속이에요. 다시 뭐라고? 부연속인 주제에 뭐라고? 합도 연속이고 곱도 연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야? 합성시켜도
1이든 0이든 둘 다 유리수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항상 0이 나오든 항상 1이 나오든 뭐가 돼? 연속이 되지. 그러니까 둘 다 완벽하게 불연속인 자식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걔네끼리 합성시키니까 뭐가 나오더라고? 연속함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되게 희한한 케이스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유일하게 안 되는 건 뭐만 안 돼? 연속하고 연속을 합성시켰는데 불연속이 나오는 그런 개상망측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저는 이렇게 개념 강의 노는 게 너무 불안해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요런 거랑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알겠죠? x가 a로 갈 때 존재합니다. 연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이 존재한다고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요. 함수값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요. 알겠죠? 리미트 x가 fa로 갈 때 알겠죠? fa로 가요. 그때 gx도 존재해요. 연속이란 얘기가 아니라 gx도 뭐가 존재한다고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한다고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요. 알겠죠? 자, 질문입니다. 질문. x가 a로 갈 때 fx가 있고 그걸 합성시킨 g에다 합성을 시켰어요. 얘가 존재합니까? 연속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이 합성시켰을 때 존재합니까? 를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x가 a로 갈 때 fx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간다고 되어 있는데 갈 때 방향이 웃겨요. 알파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그 값 알파가 돼서 알파를 향해서 알파하고 유지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알파보다 큰 값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알파보다 작은 값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극한과 자극한을 구해봤더니 한 놈이 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전부 다 알파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냥 알파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죠?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죠? 걔를 알파라고 하면 정작 fx는 어떻게 된 거라고? 알파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나 알파 플러스로 가고 있거나 알파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냥 걔를 뭐라고 한다고? 알파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야? x가 지금 알파로 간대요. 알파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존재한대지. 그치? 근데 여기서 알파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알파 플러스일 때하고 알파 마이너스일 때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파 플러스일 때하고 알파 마이너스일 때하고 어디로 간다고? 같은 값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값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애초에 x가 a로 가서 얘가 알파를 향해 갈 때 알파 뿔도 아니고 알파 마도 아니고 애초에 뭐였다면? 알파였다면 그냥 알파인 거예요. 그냥 그 알파를 쭉 지나간 함수였던 거예요. fx는 알파라는 상수값을 갖는 fx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알파라는 상수가 돼버리지. 상수가 돼버리면 그걸 g에다 집어넣으면 g 알파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겁니다. 왜 g 알파는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알파로 갈 때 뭐만 있다 그랬어 지금? 극한값만 있다 그랬지 정작 함수값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걸로 되겠니? 진짜 개 짜증나겠지. 요까지만 알아놓자. 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해갑니까? 원래 과목이 그래요. 원래 과목이 그래. 어쩔 수 없어. 내가 성질이 들어온 게 아니야. 내가 여러분에게 수학투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 수업 시간 행복하고 시험 점수 끝나고 안 행복하겠지? 그치? 볼장 다 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 새끼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네. 수학투 이거. 왜 이렇게 짜증나게 굴어? 이렇게 해놓고 시험 끝나고 홀가분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G 알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알파로 갈 때 극한값만 존재한다고 했었으니까.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한과 연속성을 가지고 참고지에서 물어보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한데 근데 그 중에서 연속성에 관련된 얘기는
꼭 한번 해봐야 되는 이유가 극한보다 훨씬 연속성이 참고지에서 묻는 문제로 혹은 수학적 표현을 바꿔서 묻는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개념 잡아보도록 하고요. 10분만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